요즘 똑똑한 60대, 70대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평 넘는 아파트를 팔고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미쳤나? 왜 멀쩡한 집을 버리고 작은 데로 가? 주변에서 모두 말립니다. 그런데 1년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활기차졌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살 이상 어르신 중 70만 명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더 작은 집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모아서 산 집, 자식 키우느라 애쓴 그 넓은 아파트를 버리고 왜 작은 집으로 가는 걸까요?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더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중요한 진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방도 많고 거실도 넓고 베란다도 시원한 그런 집. 그게 성공한 노후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70대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30평 이상 아파트에 혼자 또는 부부만 사시는 분들 중 75%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외롭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진작 작은 집으로 옮길 걸 후회한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큰 집에 사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작은 집 거주자보다 2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넓은데 마음은 더 좁아지는 겁니다. 방은 많은데 채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한 분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합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공간은 줄었는데 사람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웃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작은 집에 어떤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선택한 건 단순히 집의 크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똑똑한 어르신들은 큰 집을 버리고 작은 집을 선택하는지, 그들이 발견한 진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욱 발전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35평 아파트에 살던 72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그 집에서 키웠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데 혼자 쓰는 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큰 거실에 소파와 텔레비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 살고 작은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분당에 사는데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을 쓸고 닦고 앉지 않는 소파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관리비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 싶었지만 추운 겨울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30평대 집을 버리고 18평으로 갔다니.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복지관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공원도 바로 앞이고 도서관도 가까워. 매일 아침 산책하고 복지관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노래 교실 다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행복해. 집은 작아도 하루하루가 꽉 차 있어.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고민 끝에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사 계획을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엄마, 왜 좋은 집 놔두고 작은 데로 가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평택의 18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매일 만나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9시면 복지관에 갔습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여럿이 함께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다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청소할 공간도 적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이사할 걸. 그 넓은 집에서 보낸 3년이 너무 아깝다고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큰 집에서 혼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집 밖에 연결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라도 매일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면 그게 진짜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집 밖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자 씨는 넓은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 복지관 친구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관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삶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성인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찰했습니다. 건강 상태, 직업, 가족 관계, 경제 수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고, 더 행복했고, 심지어 치매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은 흡연자보다 더 빨리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는 사람을 살립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에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일이 있고, 자식을 키우는 목표가 있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텅 빈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 사는 노인 중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상태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는 노인들은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반대로 집에만 있는 노인들은 우울증, 고혈압, 당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삶도 불필요한 것을 비워야 진짜 소중한 것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순자 씨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넓은 집이라는 불필요한 공간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 복지관에서 함께 노래하는 친구들,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얼굴들. 이게 진짜 삶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말은 권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요. 큰 집, 많은 돈, 넓은 땅. 하지만 노후에는 정반대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단순할수록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관리할 것이 적으면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작으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소유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소유한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큰 집을 가지면 그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걱정하는데 하루를 다 쓰게 됩니다. 정작 삶을 즐길 시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비단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큰 집을 사느라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느라 인생을 소진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인데 말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의 집은 대부분 작습니다.
평균 주거 면적이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집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도 배우고, 공원에서 이웃과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도 합니다. 집은 작아도 삶은 풍요롭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순자 씨의 선택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가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는 크고 많은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큰 집에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아파트가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잘 사는 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매일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친구가 있고, 매일 만날 이웃이 있고, 함께할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고 웃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립니다. 그러니 병원비를 아끼고 싶으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약을 사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순자 씨는 18평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수면제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매일 걷고 사람 만나고 웃으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입니다.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복지관 가까이, 공원 가까이, 사람 가까이. 그게 노후를 지키는 진짜 조건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건강 비결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걷고 사람을 만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작은 집에 살았지만 활발한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십니까?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노후입니까? 아니면 작아도 따뜻한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는 노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떠밀려서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 결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동네 복지관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냥 한번 가보는 겁니다. 들어가서 프로그램 안내서만 받아와도 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복지관은 시니어를 위한 종합문화센터입니다. 노래교실, 서예, 요가, 댄스, 영어 회화, 스마트폰 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1,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양가 있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친해집니다. 두 번째, 매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찾으십시오. 집 근처 공원이나 호수, 산책로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또는 저녁 30분만 걸으십시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걸으면서 이웃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자연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생깁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다가 며칠 지나면 말 한마디 건네게 되고 한 달쯤 지나면 함께 걷는 친구가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당뇨병 발생률도 30% 이상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우울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쓰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관계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인사가 쌓이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쌓이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고 우울감도 적었습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삶을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 한 가지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이든 교회나 성당의 봉사활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약속을 만드세요. 정기적인 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노래교실. 이런 약속이 하나만 있어도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화요일엔 내일 복지관 가는 날이네 하고 기대하게 되고 목요일엔 어제 만난 친구들 생각하며 웃게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소속감을 만들어줍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없으면 허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이 집이 정말 나에게 맞는 집인가요? 관리하기에 너무 크진 않나요? 복지관이나 병원이 너무 멀진 않나요? 매일 걸을 만한 곳이 근처에 있나요?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구조인가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2년 안에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동네가 좋을지, 어떤 조건을 갖춘 집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십시오. 이사 계획을 세울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까지 도보 10분 이내인가?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가? 병원과 약국이 걸어갈 만한 거리인가?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가? 대중교통이 편리한가? 이웃 주민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내게 맞는 집이 보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6번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세요. 넓은 집보다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세요. 처음엔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면 결국 이해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큰 집에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한 걸 원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속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7번째,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서예든, 그림이든, 악기든, 원예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진다고요.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서예를 배우러 가면 서예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악기를 배우면 함께 연주할 동료가 생깁니다.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큰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게 낫습니다. 넓은 공간을 가지는 것보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방을 채우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의미로 채우는 게 진짜 삶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만 나이 들면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운다고요. 큰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간과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많은 물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요.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18평 아파트로 이사한 순자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공간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고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옳은 것을 추구하지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더 큰 집이 아니라 더 옳은 선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화의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이 늘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큰 집, 많은 물건,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대신 단순하게 사십시오. 작은 집, 필요한 물건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큰 집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었구나.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 넓은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였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1년 후의 나를 위해서 오늘 작은 결정을 내리세요. 5년 후의 나를 위해서 지금 용기를 내세요.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3년을 넓은 집에서 외롭게 보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불편함이 미래의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의 용기가 내일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우냐입니다. 큰 집은 자유를 빼앗지만
작은 집은 자유를 줍니다. 넓은 공간은 부담이지만 적당한 공간은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넓은 집이 아닌 따뜻한 관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큰 공간이 아닌 깊은 연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가짐이 아닌 삶으로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첫 번째, 복지관 방문하기. 두 번째, 매일 산책하기. 세 번째, 이웃에게 인사하기. 네 번째, 정기 모임 참여하기. 다섯 번째, 집 평가하기. 여섯 번째, 자식과 대화하기. 일곱 번째, 취미 시작하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지 번호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노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